강남은 무조건 오른다? 이제 그 말 다시 생각해 봐야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강남과 서울 주요 지역에서의 손실 매각 사례를 살펴보고 지금 투자자들이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승은 팀장입니다. 강남 불패라는 말이 요즘은 좀 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서울 주요 지역에서 고점에 거래됐던 빌딩들이 손실 매각되는 사례들이 종종 보이고 있는데 강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먼저 최근 거래된 사례 세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 곳은 마포 서교동에서 최근 거래된 사례인데요. 이 메인 서교동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일대에 가보시면 현장감은 괜찮아요. 이 건물은 6m, 6m 도로 만나는 코너에 있어서 가시성도 괜찮았고요. 이 건물을 21년에 41억에 매입하신 분이 매입하고 나서 23년도에 이렇게 대수선까지 진행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24년도에 60억에 다시 시장에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 38억에 손실 매각이 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사실 이렇게 손실 매각까지 되어야 할 건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거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대수선 비용에 세금이나 금융 비용 같은 여러 투입 비용 생각하면 이 단순 3억 손실이 아니게 되죠. 현재 1층만 임차되어 있고 이 나머지 층 전체 공실이라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자금 사정 같은 내부 사정이 좀 있었다고 하죠. 다음 사례도 볼게요.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이면에 위치한 이 건물이 최근에 거래가 됐는데요. 6m 도로 끼고 있고 주변에 의원들 임차가 많이 몰려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이 건물이 22년에 110억에 거래가 됐었는데 최근 98억에 손실 매각이 됐습니다. 작년에 매도 호가가 120억이었는데 결국 매입가에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재매각이 됐어요. 강남에서 수요 탑티어라고 하는 신사동에서도 이런 손실 매각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죠. 강남 대로변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니, 이런 입지가 손실 매각이 될 이유가 있나 싶을 만큼 이 노년역 초역세권의 대로변 건물이 최근 마이너스 거래가 됐는데요. 22년도에 480억에 거래됐던 게 최근 416억 5,300만 원에 재매각이 됐습니다. 현재는 건물에 유치권 행사 관련 내용들이 막 붙어 있고 한데 이 내부적인 사정이 좀 있었던 건물이라 이렇게 마이너스 거래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기존 호가에서 정말 많이 다운된 금액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요즘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몇 가지를 좀 짚어보면 일단 신축이나 대수선이 필요한 건물을 매입하실 때 명도부터 준공 그리고 임대 맞춰질 때까지 그 금융 비용을 과소계획하는 경우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21년, 22년 이때의 건축비와 지금의 건축비랑은 사실 엄청난 갭이 생겼죠. 그러면서 처음 매입할 때 계획했던 이 자금 스케줄에 차질이 생긴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신축이나 대수선이 진행되면서 추가로 비용이 더 투입돼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과소 계획했던 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축 행위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그런 비용을 철저하게 그리고 여유 있게 계획해서 플랜 짜고 계산기 두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또 이 금리 인상 시기를 겪게 되고 경기가 둔화되면서 그에 걸맞은 운영 계획이 잘 갖춰지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죠. 확실한 운영 방안이 없다면 속수무책으로 계속 공실로 남아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입지 검토뿐만 아니라 건축 행위부터 운영 방안까지 철저한 매입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서 본 세 건의 손실 매각 사례에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요? 바로 21년, 22년 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강할 때 매입된 건물들이라는 거죠. 현재 시장에서 이 매수인들이 21년, 22년 이 고점 인식이 강한 시기에 거래된 건물들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황입니다. 그 꼭지를 내가 받아줄 수 없다. 이런 스탠스인 거죠.
그래서 이 매도와 매수의 갭이 큽니다. 매도자는 나 이 가격 이하로는 못 판다. 매수인은 고점에 샀던 건물은 더 떨어져야 산다. 특히나 21년, 22년 이때 거래된 건물들에 대해서는 유독 더 이 매입가 이하 정도의 급매가 아니면 안 산다. 이런 인식이 잡혀 있다 보니까 매도 측의 손실 감수가 없으면 그때 거래된 건물들에 대해서 거래 자체가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가격 괴리가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매도 측이 급할 이유가 없으면 금액 조정이 잘 안 되고 있고 매수인은 또 급매만 찾고 이러다 보니까 거래가 많이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매도인 측에 급한 내부 사정이 있는 건물들 위주로 조금씩 거래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투자자들의 스탠스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 입지 중심의 검토를 더 강화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외부 영향의 변수, 예를 들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고 금리 인하 기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이벤트들의 향후 결과, 변화되고 나서의 시장을 기다리고 관망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근데 그것보다는 이런 외부 요인과는 별개로 그 자체로 경쟁력 있는 입지를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변화의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예측하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도 하죠. 두 번째, 사실상 지금은 현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대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건 익히 들어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대출 비율 낮춰야 돼요. 그래서 제값을 주더라도 아깝지 않은 그런 좋은 자산을 선별해서 선점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가격적으로 싸게 사는 거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이 싸게 사는 것만이 답이 아닌 좋은 걸 제대로 사는 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겠죠. 건물 금액대가 소액대로 갈수록 급매만 찾겠다는 분들이 더 많아지긴 합니다. 소액대일수록 이 입지적인 메리트가 아무래도 조금 빠지다 보니까 그걸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를 채워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건물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만큼 이 매도 측에서 가격에 대한 갭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적극적으로 막 더 오퍼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진짜 뭐 금리 인하나 유동성 변화로 시장 분위기가 또 확 바뀌면 또 타이밍을 놓치는 분들도 많겠다라는 염려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검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 강남 불패는 사실상 이제 옛말입니다. 입지가 좋아도 그에 맞는 운영 방안이 부실하거나 금융 계획 없이 신축, 대수선을 무리하게 진행하면 손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강남이든 어디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지금은 너무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제대로 살만한 자산에 집중을 하시는 게 결국 다음 사이클도 잡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례와 투자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